분수식. 자, 그럼 분수식이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돼? 분수로 표현해야 되겠죠? 오씨. B분의 A꼴 이렇게 분수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지? 그런데 여기는 당연히 뭐가? 분모는 0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쵸? 아씨. 저 거슬리네 계속.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 이제 분수식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 얘는 안 나와요. 문제도 안 나옵니다. 그냥 분수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지. x분의 1 이런 거. x 플러스 1분의 뭐 2x 이런 것들. 그죠? 분모 분자에 이제 뭐가 들어가 있는 경우, 다항식이 들어가 있는 경우 우리는 분수식이라고 하고 그거를 유리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게 이제 유리식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워 나갈 거예요. 이런 것들. 그냥 성질이 있어요, 성질. 첫 번째 성질. 어떤 성질이 있냐면 분모 분자에다가 동일한 숫자를 곱합니다. 또는 동일한 문자를 곱해요. 그럼 식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B분의 A에다가 C하고 C를 동일하게 곱해줬어. 그럼 뭐가 될까요? BC분의 AC 이렇게 되겠죠. 그지? 또는 어떻게 해줄 수 있냐면 이번에는 동일한 숫자를 나눠줬어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 똑같게 되겠지. B 나누기 C분의 A 나누기 C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B 나누기 C는 우리 분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 C분의 B. 그죠? 그 다음에 A 나누기 C는 C분의 A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얘는 또는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번분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번분수 우리 표현할 때 어떻게 계산해야 돼? 안에 거끼리 곱해서 어디로? 분모로. 그죠? 그 다음에 먼 거끼리 곱해서 어디로? 분자로 이렇게 나타내죠. 그지? 이게 뭐냐면 결국은 유리식의 성질인데 똑같아요. 뭐를? 동일한 숫자를 곱하고 동일한 숫자를 또는 동일한 식을 나눴을 때 식의 변화가 없다. 별거 없죠? 그지? 두 번째. 이번에는 우리가 지금 사칙연산 중에서 곱하기하고 나누기를 했어요. 곱하기하고 나누기를 동일하게 곱하고 동일하게 나눴을 때 식이 바뀌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칙연산 중에 또 뭐 있어요? 더하기 빼기가 있겠지. 근데 더하기 빼기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분수에서는 계산할 땐 뭐 해줘야 돼? 통분해줘야 됩니다. 더하기 빼기 할 때는. 결론은 그거예요. 곱하기하고 나누기는 우리가 통분 얘기를 해야 안 해? 안 합니다. 근데 더하기 빼기는 뭐 해야 돼? 통분을 해줘야 돼요. 그게 결론 끝이야. 아시겠죠? 사칙연산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는 뭐 한다? 통분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는 예를 들어보자면 이것도 성질인데요. 사칙연산에서 사칙연산 성질이니까 그냥 같이 쓰겠습니다. 그래서 B분의 A 더하기 B분의 C 이렇게 되는 거. 결국 뭐가 돼 있는 거야? B하고 B 분모가 같아졌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통분이라고 부릅니다. 분모를 같게 하는 건 어떻게 돼야 돼? 분모를 같게 해주려면 뭘 만들어줘야 되죠? 그렇지. 최소 공배수여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B분의 A 더하기 B분의 C는 B분의 어떻게 돼? A 더하기 C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빼기는 어떻게 돼? 빼기는 부호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죠? 별거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별거 없고요. 이게 중요해. 뭐냐면 부분 분수가 중요합니다. 부분 분수. 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예를 하나 들어보고 싶냐면 6분의 1을 한번 해볼게요. 6분의 1. 자, 6분의 1은 뭐와 같지? 생각하기가 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부분 분수를 이해하면 얘를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아요. 뭐냐면 이렇게 돼. 아니지. 여기가 3, 여기가 2 이렇게. 아니
안 돼. 여기가 2, 여기가 3. 이렇게. 계산해볼까요? 통분하면 몇이야? 6분의 3, 6분의 2 빼주면 6분의 1 나오죠? 그렇지? 그 다음. 좋은 게 뭐가 있을까? 좋은 게. 이거. 12분의 1.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지? 그래서 얘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부분 분수라고 불러줘요. 그래서 하나의 분수를 두 개의 분수로 나눠주는 거. 두 개의 분수로 나눠서 잡았어? 못 잡았어? 아까 선생님이 계속 잡으려고 했는데 도망가가지고 약을 뿌려놨어야 되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걸 우리는 부분 분수라고 하는데 실은 얘는 공식이 있습니다. 어떤 공식이 있냐면 이렇게 분모를 보면 A하고 B가 곱해져 있는 꼴이야. 여기 6은 2 곱하기 3이었죠? 12는 3 곱하기 4였습니다. 그죠? 이렇게 곱해져 있을 때 얘는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렇게 지금 보면은 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 근데 지금 앞에다가 지금 공간을 띄워놓은 이유는 앞에 들어가는 식이 있어요. 뭐가 되냐면 A하고 B를 통분해 볼게. 그럼 몇이야 분모가? AB. 그러면 분자에 B 곱해줄 거고 A 곱해줄 거니까 B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근데 B 마이너스 A가 곱해졌는데 좌변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뭐 해줘야 돼? B 마이너스 A분의 1을 곱해주면 식이 같아지겠죠? 그런데 선생님 여기는 안 곱해줬잖아요. 안 곱해주는 이유가 있죠? 얘가 B, A하고 B가 2하고 3이지 차이가 몇이야? 1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지금 뭐가 곱해진 거야 얘네들은? 1이 곱해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얘가 왜 중요하냐 이유가 있어. 왜냐면 얘는 실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도 배우긴 하겠지만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파트는 어디냐면 여기서 많이 써요. 수열. 고등학교 2학년 수원에서 나오는 수열 파트에서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되는 시그마 파트에서 많이 써먹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결국은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돼.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는 그냥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을 익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고등학교 2학년 수열과 시그마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뭐가 있냐면 이런 게 대표적으로 예가 나와요. x 곱하기 x 플러스 1분의 1 이런 거. 두 개 차이가 몇이야? 1이지? 그치?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어요. x분의 1, x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딱 곱해준다면 얘네들 하면 어떻게 돼? 분자가 몇이야? 1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몇을 곱해줘? 1이 이렇게 곱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1은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 이렇게 되겠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잘 나옵니다. 어디에서? 여기 파트에서.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이걸 잘 봐야 돼. A하고 B를 지금 뭐 할 거야? 차이를 구할 거지? 그지?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B에서 A를 뺄 거잖아. 그러면 B를 큰 숫자로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양수가 나와요. 아시겠죠? B가 작으면 B-A가 음수가 되잖아. 그러니까 음수가 나오면 여기도 순서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좀 복잡해져. 그래서 B를 좀 큰 수, A를 작은 수. 그래서 여기하고 2하고 3을 놓을 때 2를 A로 놓고 3을 B로 이렇게 놓은 거잖아.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분 분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거다라는 거. 이게 뭐야? 우리가 이제 뭐 할 거냐면 분수를 계산할 거예요. 지금 뭐 했어?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하나,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 분수에 대해서 배운 거야. 별거 배운 거 없죠? 그치?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를 하나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비례식의 성질은 우리가 지금 문제를 유형 8번까지 풀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비례식을 풀겠습니다. 졸리죠? 피곤하지? 긴장이 좀 풀려서 그래요, 여러분들. 시험 기간에 막 계속 집중해서 공부하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또 진도 나가고 뭐 하려니까 피곤하지. 해보자. 유형 1번. 유형 1번을 보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어떻게 되니? 분자 불러볼래? x 마이너스 1 그 다음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x 세제곱
플러스 1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그치? 이제 계산하래.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이제 수상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수상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해? 얘하고 얘를 곱하면 어떻게 돼? 얘가 되죠? 그러니까 통분을 뭘로 하면 돼? 얘로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얘가 최소 공배수니까 그런 거예요. 그지? 그래서 x세제곱 플러스 1로 통분을 할 건데 잘 따라오겠으니까 좀 빨리 하겠습니다. 자, x세제곱 플러스 1을 분모로 다 썼어. 그럼 여기에는 뭐가 필요해? x 플러스 1을 곱해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니? x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곱해줘야 돼? 얘가 곱해줘야 돼.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조심하시고, 우리가 항상 뭐 우리 반은 그렇게 강조하고 싶지는 않은데 항상 우리가 실수 많이 하는 게 이런 거잖아. 그치? 마이너스 있을 때. 그래서 그냥 써볼게 한번.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플러스 3. 그 다음에 분자 계산하면 끝. 인데 더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분모는 그대로 x세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계산하면 x제곱 없어지죠? x제곱 없어져요. 1 없어집니다. 안 없어지네. 계산하면 마이너스 2에 플러스 3 해주면 몇이야? 플러스 1 남겠네요. 그지? 그 다음에 1차 x 했는데 보고 나니까 뭐야? 분모하고 지금 뭐가 돼? 약분이 됩니다. 약분. 그죠? 약분까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 알겠지? 그냥 이렇게 딱 하고 계산하고 딱 쓰면 안 돼. 약분까지 해줘야 정확하게 풀이를 한 거란 말이야. 얘가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결국 분모는 x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이렇게 되겠지. 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통분하는 거요. 1번은 그냥 통분하는 거였습니다. 다음 유형 2번. 자, 유형을 2번을 봤더니 곱하기가 있고 나누기가 보이네요. 그치? 자, 그러면 분모를 보니까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지.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a 플러스 2 곱하기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유형 2번이에요. 그치? 우리가 지금 유형 1번 대표 문제 푼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유형 2번의 대표 문제 풀고 있어요. 그러면 유형 1번에 남아있는 632번, 633번은 뭐가 될까? 과제가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 밑에 있는 문제들은 방금 전에 우리가 풀었던 이 유형과 흡사한 거예요. 유형은 동일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인수분해해서 지금 바로 쓰고 있는 겁니다. a 플러스 2 곱하기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분자는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a 곱하기 a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그지? 그 다음 곱하기 그대로 써주시고, 분모 a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a제곱 플러스 5a 플러스 6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그 다음 이렇게 되겠죠. 그지? 여기까지 어렵지 않잖아 우리한테는.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꾸면서 바로 쓸게요. 곱하기로 바꿔주고, 분자가 분모가 되니까 인수분해해주면 어떻게 돼? a 마이너스 6 곱하기 a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고, 분자는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보자. 약분 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1 a 플러스 2 a 플러스 2 그 다음 a 마이너스 6 있죠? a 플러스 3도 있네. 남는 건 뭐야? a 플러스 1분의 a 끝. 이렇게. 어렵지 않죠? 선생님 이해돼? 어렵지 않지? 걱정이 없는데 혹시나 계산하는 거니까. 자, 유형 3번. 자, 유형 3번을 봤더니, 자, 먼저 좌변은 x세제곱 플러스 1분의, 하나의 질문 한번 해볼까? 여기 a 플러스 2가 지금 약분이 됐어요. 결과를 쓰고 나서 하니까 좀 의미가 좀 떨어지긴 하는데, 실은 약분이 안 될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저렇게 약분이 돼? 모든 문제에서 안 됩니다. 이유가 뭐야? 언제 약분이 안 될 수 있을까? 얘는 됩니다. 되니까 답이 나왔겠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언제?
언제? 유리식의 정의가 뭐였어? 분수식이거든요. 그치? 근데 항상 우리가 분수하면 옆에다가 괄호치고 쓰는 게 있잖아. 그게 뭐야? 그렇지. 분모가 0이 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이런 식이 없고 우리가 식을 계산을 했더니 이렇게 됐어. 약분이 돼?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아니라는 얘기가 있어야 우리가 약분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분모가 0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그러면 약분이 왜 됩니까?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해야 돼?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문제를 보면 문제에 다 써 있어. 식이 얘네들이 다 써 있잖아. 그 말은 뭐냐? 식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a가 마이너스 2가 아니고 a가 1이 아니라는 게 내포되어 있어. 지금 현재.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약분이 되는 게 아니야. 함부로. 이미 분수식이 나와 있다. 존재한다라는 것은 분모가 0이 아니다라는 게 내포가 되어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약분이 가능한 거라고. 오케이? 그거는 반드시 머릿속에 있어야 돼. 항상 분수는 분모가 0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x제곱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7은 뭐가 되는 거야? x 플러스 1분의 a 플러스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분자는 bx 플러스 c 이렇게 되겠네. 자, 봐봐.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쓰고 났더니 그냥 선생님 여기 아까 우리 1번 했던 거랑 똑같아서 얘네 그냥 통분한 다음에 계산하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100% 정답은 아니에요. 이유가 뭐냐? 문제를 보세요. 문제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 뭐가 있어? 그렇지. 모든 실수 밑줄 치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얘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얘가 제일 중요한 뜻이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한다. 무슨 뜻 뭐야? 그렇지. 항등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항등식은 어떻게 풀이를 해야 돼? 항등식은 어떻게 풀이를 해줘야 돼? 어렵지 않잖아. 좌변과 우변이 뭐하다? 같다 푸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좌변에 있는 x의 개수 상수항, 우변에 있는 x의 개수 분자에서 상수항 같다 이렇게 푸는 거라고. 왜? 항등식 이거였잖아. 우리가 배웠던 게 ax 플러스 b는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항등식이라고 한다면 a하고 a 프라임 같고요. b하고 b 프라임 같아. 이게 항등식이었어. 그죠? 그러니까 얘가 성립해야 되니까 결국 우리가 얘를 풀 때도 그렇게 동일하게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단어들이 항상 보여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야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어. 아시겠죠? 통분해볼게요. 통분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 자, 통분하면 어떻게 되니? 자, 분모는 당연히 x세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요. 그치? 여기 곱해주시고 여기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자, 곱해주면 어떻게 돼? a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곱해주시면 bx 플러스 c 곱하기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그죠? 계속 찾아주시면 돼요. a 잘 봐. x제곱만 찾아볼게요. x제곱 a b 플러스죠? a 플러스 b는 몇이야? a 플러스 b 0 x제곱 없잖아요. 좌변에. 그러니까 0 됐죠? 그 다음 마이너스 a cx bx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몇이야? 1 마지막 a c a 더하기 c가 몇이 되면 돼? 7 이렇게 하면 끝났죠. 그거 뭐 해주면 돼? 연방. 그럼 끝. 그죠? 지금 식이 몇 개 나왔어? 선생님 항상 강조하는 거지. 식이 몇 개 나왔어? 3개 나왔어. 문자 몇 개야? 3개입니다. 풀 수 있어 없어? 100% 있죠. 그죠? 그래서 연방 풀어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고민하지 말고 우리가 문제가 어려워지면 이렇게도 나오잖아.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문제 풀다 보면은 뭐 이거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 얘는 2차고 얘는 1차식이잖아. x, y에 관한. 그치? 고민하지 마. x, y 문자 2개고 식 2개니까 얘는 100% 풀 수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 고민하지 마시고 항상 이거를 생각하세요. 수능 끝날 때까지 써먹을 수 있어요. 얘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근데 문자가 2개야. 근데 나 시계 하나밖에 못 찾았어. 그럼 나는 어떻게든 그거와 관련된 관계식을 무조건 찾아야 풀 수 있다는 뜻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만 염두에 두시면 웬만한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다음 유형 4번. 자, 쭉 불러볼까요? x-1분의 x 플러스 1분의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3. 유형 4번이에요. 대표 문제 2x 플러스 3. 그 다음에 x 플러스 2, 마이너스인가? 마이너스죠.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3 마이너스.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분의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 그리고 나서 한번 보세요. 다항식을. 우변을 보세요. 우변을 보니까 뭐가 돼 있어? 분모가 x 플러스 2,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다 곱해져 있네. 그냥 여기 봐봐. 좌변에 다 있네요. 뭐 하라는 거야? 통분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보세요. 식을 통분하면 어떨까? 굉장히 험난한 길이 예상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대로 해서도 됩니다. 근데 시간이 걸려요. 시간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얘를 살짝 바꿔줄 거야.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 이렇게 x-1분의 분자와 분모가 동일하게 x-1 이렇게 쓰면 달라졌죠? 분자가 지금 마이너스 1이 됐잖아. 1을 더해주면 어떻게 돼? 같아졌죠? 맞아? 같아졌지. 그래서 같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이 식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 나랑 밀당하는 것도 아니고 못 잡았어? 날라갔어? 나 잡은 줄 알았는데.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꿔주면은 얘도 마찬가지야. 잘 보셔야 돼. 얘는 지금 차수가 같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얘는 차수가 다른데 고민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분모하고 같게끔 한번 써주는 거야. x 플러스 1 이렇게. 근데 지금 분자에 x의 개수가 몇이야? 2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다 몇을 곱해주면 2를 곱해주면 같아지겠죠. 개수가. 근데 상수는 달라졌잖아. 그러니까 뭐 해주면 돼? 플러스 1을 해주면 분자랑 같아졌겠죠. 이해했어? 얘를 왜 해주는 거야? 이유는 얘하고 얘가 지금 뭐가 돼? 약분이 되죠? 약분이 되니까 결국 뭐 할 수 있어? 식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깔끔하게. 아시겠죠? 이 방식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왜냐면 우리가 실은 지금 뭘 배우고 있어? 유리함수 배우고 있죠? 근데 우리 그 뒤에가 뭐가 나와? 우리 유리식 배우고 있잖아. 유리식 계산하는 거 배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 뒤에는 뭐가 나오는 거야? 나 이거 피 났어, 왜? 아무튼 모기가 물었나 보지? 자,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유리함수가 나옵니다. 유리함수에서 얘를 엄청 많이 써먹어. 아시겠죠? 얘 잘 할 줄 아셔야 돼요. 연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몇 번 연습하면 충분히 잘 따라올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걱정은 없는데 반드시 연습하셔야 돼요.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쭉 계산을 해보자 라는 거지. 식을 살짝 바꿔주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x 플러스 2 여기다 몇 더해주면 돼? 1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죠. 그치? 그 다음 여기도 x-2에 x-2 한번 써주시고 x의 개수가 지금 몇이야? 2잖아 2 그치? 2를 곱해주면 돼. 근데 여기 전개하면 2x-4야.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3이네. 몇을 더해주면 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다 갖다 줬잖아. 그치? 자 그럼 이렇게 나눠주면 1이죠. 그치? 그 다음 x-1분의 1 이렇게. 소원 이해돼? 이해 안 돼? 다 정리해서 이렇게. 어떤 거? 얘를 이렇게? 아니 그 두 번째 거. 얘? 아니 얘? 네. 얘는 이렇게 계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오케이? 네.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한번 하면 몇이야? 플러스 2죠? 그지? 그 다음 이렇게 한번 하면 x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그죠? 그 다음 여기도 이렇게 한번 하면 1인데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 플러스 2분의 1인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됐죠? 자, 그러면 봐봐.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없애주고 나니까 결국 뭐가 남았어? 뭐만? x 마이너스 1 플러스 x 플러스 1 분의 1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그 다음 뭐 해주시면 돼? 통분하면 끝. 그죠? 자, 통분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묶어주시고 이렇게 묶어주면 훨씬 더 편하겠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두 개 통분하면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 그 다음에 x 플러스 2 곱해줄 거고 x 마이너스 1 곱해지겠지? 그러면 x 마이너스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고 x 마이너스 1인데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그죠? 그 다음 여기 마지막 두 개 이렇게 통분해 주시면 플러스에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에다가 x 마이너스 2 곱해 주시고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을 곱해 주는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xx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xx 지워주시고 이렇게. 그지? 그 다음에 여기 1 아니지 3 여기 마이너스 3 그럼 3이 또 뭐야? 공통의 수죠. 그러니까 3으로 묶어준 다음에 통분하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오겠지. 됐어요? 통분만 해볼게요. 계산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고 자, 통분하면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2 곱하기 다 됐죠? 그 다음에 얘가 여기로 곱해질 거야. 그치? 근데 여기 3 있으니까 3을 그냥 써줘도 돼요. 이렇게 x 마이너스 2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여기 곱해질 건데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에다가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 다음 뭐 하면 돼? 분자만 계산하면 끝입니다. 유리식이 좀 그래요. 유리식이 좀 계산하기가 조금 지랄 같아. 다른 것처럼 깔끔하게 딱딱딱 떨어지는 게 없어요. 실은 잘. 그래서 실은 이렇게 풀어주면 더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유형 5번. 자, 유형 5번을 잘 보셔야 돼요. 유형 5번을 잘 보면 자, 봐봐. 분자는 뭐 2, 3, 4 뭐 별로 특이할 거는 없어요. 문제는 문제번호는 644번. 분자는 특별할 게 없는데 분모 봐봐. 분모. 앞에 거는 첫 번째 항은 뭐야? x 곱하기 x 플러스 2죠. 두 번째 거는 뭐야?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5입니다. 그죠? 세 번째 거는 x 플러스 5 곱하기 x 플러스 9지. 그죠? 아까 선생님이 우리 부분분수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 a 곱하기 b. 부분분수 대표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공식이 뭐였어? a, b 분의 1은 뭐와 같아? b 마이너스 a 분의 1 곱하기 a 분의 1 마이너스 b 분의 1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그지? 근데 a하고 b 중에 누가 커야 돼? b가 커야 계산하기가 용이하다 라고 그랬어요. 그치? 자, 그러면 x하고 x 플러스 2 분모 중에서 누가 큰 거야? 누가 큰 거야? x 플러스 2가 큰 거지. 그러니까 x 플러스 2를 b라고 놓는 거야. 그러면 x 플러스 2를 b라고 놓으면 결국은 뭐가 돼? x 플러스 2 마이너스 x잖아. 그러면 분모가 몇이야? 2가 되는 거지. 그럼 2분의 1 이렇게. 그리고 a분의 1, b분의 1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x분의 1 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아직 안 쓴 게 있어. 뭐가 있냐면 x 곱하기 x 플러스 2분의 2였지. 2. 분자가 있었어. 그러니까 그 분자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야. 됐습니까? 이해돼요? 분자 봐봐. 이거였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2를 먼저 앞으로 당겨와. 이 2를 먼저 써줘. 그 다음에
부분분수 쓰면 되는 거야. 얘가 A고 얘가 B면 B-A가 몇이야? B-A 2 이렇게. 오케이? 얘가 A, 얘가 B니까 어떻게? X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됐습니까? 그냥 분자는 그냥 그대로 갖고 와갖고 분자 자리에다가 딱 놓아주기만 하면 된다고. 이해됐어요? 오케이? 얘가 부분분수예요. 별거 없어. 얘 끝이야. 여기서 더 발전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식이. 됐죠? 그 다음. 보자. 자, 그 다음에 보니까 계속 거슬리네. 뭐야?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5죠? 뭐가 커? x 플러스 2하고 x 플러스 5 중에? 잡았어. x 플러스 2하고 x 플러스 5 중에 누가 큽니까? x 플러스 5가 크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기서 b가 x 플러스 5가 돼야 돼. a가 뭐가 돼야 돼? x 플러스 2가 돼야 되겠지? 그럼 b 마이너스 a는 몇이야? 그렇지, 3. 분모가 3. 그죠? 플러스 3분의 원래 분자 몇이었어? 문제에서 3이었죠? 3. 이렇게. 그 다음에 a분의 1, b분의 1 써주시면 돼. a가 뭐냐면 x 플러스 2. b가 뭐냐면 x 플러스 5. 이렇게. 됐죠? 그 다음 하나 더. 자, 뭐냐면 x 플러스 5하고 x 플러스 9 중에 누가 크니? x 플러스 9가 크죠? x 플러스 9가 b, x 플러스 5가 a, b 마이너스 a 하면 몇이야? 4. 원래 있던 분자 몇이야? 4. 그 다음에 a분의 1, b분의 1 써주시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x 플러스 5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9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봐봐. 이게 부분분수예요. 1이지? 1이지?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1 없어집니다. 그죠? 그 다음 여기도 x 플러스 5분의 1이 마이너스인데 x 플러스 5분의 1이 플러스야. 얘도 없어져요. 선생님 우연 아닙니까? 아니에요. 문제 유형이 이렇습니다. 없어지게끔. 아시겠어요? 남는 건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남아요. x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이거 계산하면 끝이야. 이게 문제 유형이에요. 문제 유형이 이래. 그래서 얘가 어디에 나오냐면 수열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유형이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연습을 해서 이거를 할 줄 알아야 돼. 부분분수를.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연습해서 수2에서 수1에서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 계산해 주시면 끝이야. 그래서 x 곱하기 x 플러스 9분의 x 플러스 9 마이너스 x 하면 끝. 이렇게. 아시겠죠? 얘 부분분수입니다. 그 다음에 유형 6번으로 가보자. 와, 덥네. 졸리죠? 그지? 지금 제일 핫한 게 뭐지? 너희들한테 제일 관심사가 뭐니? 요새. 내가 뭐 인터넷 기사 하나 봤는데 얘기하려고.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 까먹어버렸네. 나이가 드니까 이제 기억력도 이제 감퇴를 해가지고. 까먹었어. 지금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고등학교 그 지원서는 언제 씁니까? 대상중 대신중 언제 써? 시험 끝나고? 기말 끝나고? 저기 뭐야 대성중도? 학교마다 다르지 않아요? 학교마다 다 다르잖아. 근데 대성중 대신중은 비슷하지 않을까? 아닌가? 모르겠네. 혹시나 같이 비슷할까 봐. 글꼴좀 언제 쓴대? 모르겠어. 희망 그거는 썼어? 안 썼어? 그것도 학교마다 다른가 보다. 버드는 썼지? 안 썼어? 희망하는 그 고등학교 한 번 쓰지 않아? 그치? 버드는 안 썼어? 그래? 이게 선호도 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한데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그 학교 지원할 때 60%인가? 70%인가? 60이죠. 60에서 딱 자릅니다. 1차 지망에서. 나머지 40은 어디서 채워? 뺑뺑. 뺑뺑이. 근데 60%도 뺑뺑이고 얘도 뺑뺑인데 참 가혹한 것 같아요. 그지? 60%갈 때 뭐 뭔가 어드밴티지가 좀 있으면 메리트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없어. 그냥 이것도 뺑뺑이고 실은 이것도 뺑뺑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달이 났어. 그러면 그 60에 해당하는 안에 다 들어갔기 때문에 모두 다 들어가긴 하겠지만, 그지? 근데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성모여고, 호수돈, 여고는 이게 항상 이렇게 찬대요. 매해. 선생님이 그때 그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봤을 때. 그래서 찬다고 해가지고 보면은 예를 들어서 떨어지면 다른 학교로 가야 됩니다. 그지? 참 이게 좀 뭐랄까 정책이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참 어려운 거야. 근데 고등학교 생활이 실은 힘들죠. 정말 많이 힘들 겁니다. 실은 선생님도 뭐 해봐서 알고 여러분도 이제 내년부터 고등학교 생활을 하겠지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너무 상투적이고 뭐 너무나 일반적이긴 하지만 열심히 하면 돼.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제 두 가지 부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주도적으로 나는 이 학교 가서 뭐 등급 맞는 거를 어떻게 해서 어디까지 가겠다, 어디 학교를 가고 싶다, 어디 과를 가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몇 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실은 주도적인 게. 그 다음에 나는 그냥 비주도적이야. 그냥 뭐 친구들 가니까 뭐 그냥 가서 난 그냥 하겠다.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고. 잘못된 건 없어요. 둘 다 괜찮아. 나쁘지 않아. 여러분들 나이에 무슨 주도적이야. 말도 안 돼.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주도적이면 나이 싼 거고 비주도적이면 그냥 평범한 거야. 성향 자체가. 그래서 선생님은 절대 이거가 좋다, 이거가 좋다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이게 더 나이 싸긴 해. 근데 얘는 그냥 평범할 뿐이에요. 선생님도 이랬어. 근데 거기 아니지. 난 그러지 않았구나. 우리 지역에는 고등학교가 몇 개 없었어요. 조그마한 동네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모든 학교에서 이제 전화가 왔지. 와라 하면서 이렇게 했던 건데 아무튼 뭐 그나마 선택하긴 했던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래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실은 어느 고등학교 내가 가서 등급을 잘 맞으려고 했던 고등학교 가갖고 열심히 하는 거랑 그냥 내가 거기 가면 진짜 빡셀 것 같아. 그래서 나 이 고등학교는 가기 싫어 해서 지망해서 내가 배제했던 고등학교 가는 거랑 실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교로 갈 수 있는 거는 정답은 맞아요. 선생님 그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평균이 낮은 학교에서 점수를 잘 맞는 거랑 평균이 높은 학교에서 점수를 잘 맞는 거랑은 차이가 있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평균치가 있어. 평균치가. 그러니까 막 너무 상심하지 말고 그냥 나 여기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뭐 다른 데 가고 막 기분도 안 좋고 해갖고 그냥 나 대충 다닐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고등학교 갔으면 내가 원하는 그 희망하는 만큼 하시면 돼. 그 이상을 하면 더 좋고.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희망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고등학교 배정이 됐어. 그럼 또 거기에서 또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럼 또 그 나름대로의 또 길이 있으니까 충분히. 결론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교는 무조건 갈 수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고등학교 지망하고 지원서 쓰는 거 그게 아마 제일 이슈가 될 텐데 아마 뭐 원하는 고등학교에 다 갈 수 있지 않을까. 가면 더 좋겠죠? 모두 다. 자, 문제 또 풀어봅시다. 유형 6번. 자, 유형 6번을 딱 봤더니 뭐야? 1 마이너스 뭐 계속 내려가네. 그러니까 뭐 하면 되는? 통분하는 겁니다. 통분. 그쵸? 그래서 한번 쭉 써볼게. 이거 분수예요? 얘는 번분수가 아닙니다. 그냥 분모의 분수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몇 개야? 4개. 이렇게. 맞죠? 4개. 그러면은 얘 통분해보자.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 통분하면 어떻게 되니? x분의 x-1이겠죠? 그치? 걔가 지금 이 노란색 박스를 보면 노란색 박스 지금 어디에 있어? 분모에 있잖아. 분모 자리에. 그러니까 분모 자리에 있으니까 분의 1이니까 뭐 해주면 돼?
역수해주면 돼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자, 1 마이너스 얘를 역수치해 줬잖아. 그러니까 얘는 분모가 뭐야? x-1이 되고 x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럼 얘 또 뭐 해야 돼? 계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통분해 줘야 되겠지. 통분해 주면 어떻게 돼? x-1분의 x-1 마이너스 x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죠? 얘가 지금 뭐가 되냐면 이 보라색 박스의 분모야. 그치? 걔 분의 1이니까 뭐 해야 돼? 얘를 역수해줘야 되겠죠? 그치? 근데 여기 마이너스 있고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얘는 플러스가 될 거고 얘를 역수해주면 몇이야? 얘 전체가 뭐가 되는 거야? x-1이 되는 거야 얘가. 근데 플러스 1이 있잖아. 그럼 여기까지 계산하면 뭐가 될까?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산하면 뭐가 될까? x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거 분의 1이잖아. 또 따라 답은 뭐야? x분의 x-1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계속 계산하고 통분하고 계산하고 통분하고 계산하고 통분하고 계산하고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반대로 하는 문제들도 있어요. 숫자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 뭐가 좋을까? 13분의 23 이런 거. 문제가 가끔 이렇게도 나옵니다. 얘가 뭐 예를 들어서 1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뭐 해주는 거야? 그냥 이게 아까 우리 이거 했던 거 기억나니? 13분의 13 더하기 10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얘 이렇게 나눠주면 어떻게 돼? 1 플러스 13분의 10 이렇게 되겠네. 플러스 이런 식으로. 그죠? 그 다음 얘를 역수치해주면 또 어떻게 돼? 뭐와 같아? 1 플러스 10분의 1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10분의 13은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13을 10 더하기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또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얘는 그냥 계속 역수해주고 계산해서 역수해주고 또 계산해주고 역수해주고 계산해주고 한 거고 얘는 계산하고 통분하고 계산하고 통분하고 역으로 하는 거야. 얘하고 얘하고 유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는. 아시겠죠? 하더라. 유형 7번 해보자. 유형 7번. 자, 이건 우리가 많이 봐왔던 거네요. 그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일 때 뭐 해줘야 돼? 뭐 해줘야 될까? 그렇지. 뭐로? x로 나눠줍니다. x로 나눠주면 어떻게 되니?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분의 1은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뭐가 나왔어? x 마이너스 x분의 1은 몇이야? 2 이런 식을 우리가 구했습니다. 왜? 옆에 있는 식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분의 2 플러스 x제곱분의 3 이렇게 써있잖아. 그치? 봤더니 숫자들이 지금 대칭되는 걸 한번 봐봐. 어떻게? 3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3 이렇게. 그럼 얘는 뭐와 같은 거야? 3의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과 같잖아. 얘는 곱셈공식 변형을 바꿔줄 수 있어 없어? 있죠?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얘까지 해보자. 3의 어떻게 해줘야 돼? 변형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 플러스 2 3이 있잖아.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게 전개하면 얘랑 같아져야 되겠지? 같아집니까? 같아지죠? 오케이? 다음
하나 더 있지. 2x 마이너스 x분의 2. 얘 2로 묶어주면 뭐야? 다 나왔네 얘는. x 마이너스 x분의 1. 얘는 답 나올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가운데는 그냥 마이너스 1. 계산 딱딱딱 해주면 끝나겠죠. 뭐만? 얘만 대입해주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보통 이렇게 생겼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 1대 이렇게 써있어. 보통 이런 문제들은. 또는 얘하고 얘가 이 부호가 플러스인 경우도 있겠죠. 두 가지 유형입니다. 그죠? 숫자만, 이제 부호만 달라집니다. 그 다음 유형 8번. 유형 8번도 괜찮은 문제입니다. 잘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어렵지 않아요. 자, 지금 보면 이 문제는 풀이를 어떻게 하냐면 전개를 합니다. 전개를 하면 앞에 있는 항은 어떻게 돼? B분의 A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C분의 A, 그 다음 두 번째 항은 C분의 B 플러스 A분의 B, 그 다음 세 번째 항은 A분의 C, B분의 C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분모가 같은 것끼리 통분해서 계산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B분의 A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C분의 A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A분의 B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지. 문제 보세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몇이야? 0. 그럼 A 더하기 C는 몇이야? 마이너스 B. 계산하면 몇이야? A 더하기 B는 몇이야? 계산하면 몇이야? B 더하기 C는 몇이야? 마이너스 2. 계산하면 몇이야? 답은 마3. 이렇게 풀어줍니다. 이렇게 풀어주는 유형이에요. 이렇게 풀이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비례식까지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비례식까지 하고 세 문제, 비례식 설명하고 그 다음에 세 문제 풀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비례식의 성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문제 풀 때 또는 도형 또는 모고 풀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계산 방법이죠. 그치? 뭐 예를 들어서 AB 대 BC를 뭐 2대 3으로 2대 3일 때 비례식으로 표현할 때 그러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돼? AB 대 BC가 2대 3이다. 그러면 어떻게 써줘야 돼? 예를 들면 이런 거. AB 대 BC가 2대 3이야. 이런 거 우리 많이 보잖아요. 그치? 문제 풀다 보면 도형에서 특히.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해야 돼? 얘는 2K, 3K 이렇게 표현을 하죠. 왜? 이유가 뭘까요? 비율이. 그렇지. 비율이기 때문에 그래요. 얘네들은 비율입니다. 비율은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기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치? 근데 K를 곱하는 순간 얘는 할 수 있어 없어? 왜? 비율이기 때문에. 어렵게 설명하면 비율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A, B, B, C를 2하고 3이라고 해서 더했어. 그럼 몇이야? 5입니다. 근데 5라고 단정 지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얘가 0.2고 얘가 0.3이면 어떻게 될 건데? 0.5잖아. 그치? 근데 얘는 2K하고 3K하고 더할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사칙 연산이 가능해요. 왜냐면 K를 곱하는 순간 얘는 숫자처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K를 곱하는 순간 사칙 연산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K를 곱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K를 곱해가지고 숫자처럼 사용을 해서 K를 뭐 하면 찾아주기만 하면 돼. 여기에서는 0.1이었던 거야, K가.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문제 유형이에요. 그치?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비례식의 성질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죠? 자, 예를 들어서 비례식에서 자, A 대 B
A 대 B는 C 대 D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얘 우리 어떻게 풀어줘야 돼? 우리가 봐왔던 풀이를 해왔던 방식 똑같아. 안에 있는 것끼리 곱해봐요. 그럼 B하고 C는 뭐가 A하고 D가 뭐 해야 돼? 같아야 되겠지. 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뭐 하니까? 같으니까. 그래서 얘를 한번 써볼게요. 그럼 B, C는 A, D와 같죠. 그치? 그 다음에 양변을 B로 나눠주고 또 A로도 나눠볼게요. 그러면 얘는 또 뭐랑 같아? B로 나눴으니까 좌변은 C일 거고요. A로 나눴으니까 분모가 A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B가 나눴으니까 분모로 올 거고 분자는 뭐가 되는 거야? D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A분의 C하고 B분의 D도 뭐 해야 돼? 같아야 됩니다. 그죠? A분의 C는 뭐야? 앞에 있는 것분의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것분의 뒤에 있는 거가 같아야 돼요. 또는 반대로도 됩니다. C분의 A는 D분의 B. 왜? 여기서 C로 나눠주고 여기서 D로 나눠주면 같아지니까. 그쵸? 또 뭐도 돼? A분의 B는 C분의 D도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B분의 A는 D분의 C도 돼요. 대신 뭐만 맞춰주면 돼? 순서만 잘 맞춰주시면 돼요. 그럼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얘가 비례식의 성질이라 거기 써있는 게 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치?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오는 K를 곱해서 그 식이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유가 이거야. 여기에서 이 C를 A의 정수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AK. 그러면 좌변과 우변이 같아야 되니까 D는 뭐가 돼야 돼? BK가 돼야 되겠지. 그래야 좌변이 K고 우변도 K니까 좌변과 우변이 같잖아요. 그럼 C가 뭐야? AK인 거지? 아이고 뭐야. 빨간색. C가 AK야. D는 뭐야? PK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A하고 B에다가 뭐를 곱한 꼴이야? K를 곱한 꼴과 같아지죠. 이런 원리 때문에 같아지는 겁니다. 별거 없죠? 그치? 그래서 뭐 하면 된다? 이제부터 비례식이 나오면 뭐 한다? 뭐 한다? K배한다. 또는 L배한다. 또는 N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모든 비례식을 다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거, 주의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 뭐를 주의해야 되냐면 이런 거야. 지금 이 하나의 식에서 우리가 K를 곱했어. 근데 비례식이 하나 나오고 두 개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두 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학교, 학생, 남녀 비율이 2대 3이다. 근데 그 A 학교에 합격한 친구들이 뭐 5대 7이다. 얘는 합격. 근데 불합격한 친구들의 비율이 뭐 3대 2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K를 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기다 K를 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기다 K를 곱했으면 여기다 K를 곱하면 되는데 안 돼요. 여기다 K를 곱해서 선생님이 그러니까 여기다가 K배, L배, N배라고 쓴 게 뭐냐면 여기다 K를 곱했어. 얘는 학교고 얘는 합격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다른 문자를 곱해줘야 돼. 그렇죠. 다른 비례식이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같은 식에서는 당연히 KK 곱할 수 있겠지만 얘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K배, L배, N배 이렇게 써주신 거예요. 이거 조심하시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다 K배 계산해가지고 저거 쓰면 틀립니다. 알겠죠?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3개일 때도 가능해요. 3개일 때도. A 대 B 대 C는 같은 문자로 가자. D 대 E 대 F. 똑같네. D, F. D 대 E 대 F. 이렇게. 순서대로 하면 돼. 어떻게? A분의 D는 B분의 E는 C분의 F가 성립합니다. 아시겠죠? 순서대로만 써주시면 돼요. 순서대로만. 그래서 A분의 D는 B분의 E는
C분의 F 이렇게. 역수도 될까 안 될까? 되겠지. 왜? 얘가 뭐가 될 거니까? K가 될 거니까. D는 뭐가 돼? AK, E는 BK, F는 CK. 될 거니까 역수도 된다 안 된다?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도 성립한다라는 것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은 제일 중요해요. 유리함수가. 그 뒤에 있는 유리함수가.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례식 문제 세 문제만 풀고 마무리 합시다. 유형 11번 보세요. 유형 11번. 페이지는 104페이지고요. 유형 11번 보면 방금 쌤이 얘기했던 그 내용이에요. 그치? 신입생 정시 모집에서 A, B 두 학교의 지원자 수는 1대2, 합격자 수는 3대4, 불합격자 수는 2대5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른 문자를 곱해줘야 된다. 그게 결론이죠. 그거는 이제 하나하나씩 풀어볼게요. 차근차근. 먼저 유형 9번부터 풀어보자. 쉬워 생각보다. 연습만 되면 이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3분의 x 플러스 y는 4분의 y 플러스 z는 5분의 z 플러스 x. 자, 이렇게 나왔어. 식이 3개 이런 식으로 이어져 있어. 그럼 무조건 씁니다. 뭐라고? k. 이렇게 쓰고 나온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그럼 x 더하기 y는 몇이야? x 더하기 y는 3k 이렇게. 그 다음에 y 더하기 z는 4k. 그 다음에 z 더하기 x는 5k 이렇게. 쓰고 나서 문제 보세요. 문제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x, y, z 나누기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 플러스 z세제곱 이렇게 돼 있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x와 y와 z를 구해라. 인데 뭐로? 비례식으로. 비례식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지금 우리에서 그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있어? x값 구하라고 있어? y값 구하라고 있어? z값 구하라고 있어? 아니야. 분수식을 구하라고 한 거잖아. 이해됐어요? k는 약분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약분이 돼요. 보여줄게요. 자, 보세요. 자,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x 이렇게 쭉 돼 있어. 봤더니 좌변만 싹 더해보세요. x 몇 개야? 2개. y 몇 개야? 2개. z 몇 개니? 2개. 좌변은 x와 y와 z가 각각 2개씩 더해져 있어. 따라서 이렇게 쓸 수 있겠지. 2배 x 더하기 y 더하기 z 이렇게. 우변은 몇이야? 12k. 따라서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몇이니? 6k입니다. 그럼 끝났어. 뭐가? 봐봐. x 더하기 y가 3k잖아. 그럼 z는 몇이야? z 3k입니다. 여기에서 나왔어. 그치? y 더하기 z가 4k야? 그럼 x는 2k. 그 다음에 z 더하기 x가 5k야? y는 k. 그럼 끝났어. 대입하면 끝납니다. 분자 k가 몇 개 곱해질까요? 3번 곱해지겠죠. x, y, z니까. 분 뭐에 뭐 있어? x 세제곱, y 세제곱, z 세제곱이지. 그러니까 k 세제곱이죠. 인수가 공통인수가 k 세제곱입니다. 약분이 돼야 안 돼?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값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풀어주시면 끝나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얘만 해주시면 돼요. 얘만. 그러면 웬만한 문제는 다 풀려요.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이제 마지막 2개. 지금 학교에서 뭐 하고 있어요? 막 체육대회하고 뭐 수행평가하고 막 이러나? 수행평가? 선생님이 뭐 지금 해주기에는 시기적절한 얘기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수행평가? 글쎄요. 수행평가 꼭 막 공을 들일 필요가 있을까요?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교과 점수를 올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근데 학교는 또 그렇게 생각 안 해. 학교는 무조건 뭐 하라고 그래? 수행평가를 열심히 해오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공부할 시간이 뺏기잖아. 그러면 점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 생각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나중에 선생님이 한번 얘기했나 그때? 학종과 교과에 대해서 얘기했나요? 얘기 안 했어요?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맨날 잔소리 한다고 애들이 수업이나 하자고 맨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수시를 쓰게 되면 여러 가지 그 종류가 있습니다. 뭐 학생부 종합전형, 뭐 교과, 비교과,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학교 뭐 지원할 때 뭐 면접 그러니까 논술 전형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파트가 뭐냐면 학종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과입니다. 학종과 교과. 이거의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어요. 많은 학교가.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고3이야. 예를 들어서 수능 언제 봐요? 11월에 보죠? 수시는 언제 끝납니까? 8, 9월에 끝납니다. 그러면은 11월이니까 2달 또는 3달을 더 뭐 해야 돼 원래는? 공부를 해야 되지. 근데 수능 최저가 있어 없어 학종은? 없어요. 수능을 안 봐도 됩니다. 학교를 갈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학종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 여러분들을 유혹하기에. 야, 우리 학종 쓰자. 선생님들, 고3쌤들이. 고3쌤 비하 좀 하겠습니다. 고3쌤들이 학종을 엄청 좋아해요. 왜? 말 그대로 수능을 안 봐도 돼.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학종을 다 쓰라고 그래. 근데 학종은 불리합니다. 특히 일반고 학생들한테 불리해요. 학종은 자사고 친구들은 그대로 유지했는데 일반고 친구들은 굉장히 많이 삭감을 시켰어요. 40% 정도를. 그러니까 일반고를 갈 친구들한테는 학종을 쓰는 거는 실은 굉장히 파이가 적은 상태에서 그거를 따먹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은. 그래서 학종을 추천하지 않아요. 몇 달만 더 공부하면 11월 달에 수능 봐가지고 수능 최저 맞추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실은. 수능 최저가 뭐야? 그 학교를 갈 수 있다는 게 아니고 너 이 정도만 하면 돼. 어차피 너는 교과 성적이 우수하기 때문에 충분히 성실한 학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거야. 수능 최저라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빡세지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과가 어느 정도 그 네임밸류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교과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누가 봐도. 학종은 대학교 네임밸류가 떨어집니다. 자기가 갈 수 있는 학교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선생님들은 뭐라고? 얘를 좋아해요. 왜? 두세 달 동안 편해요. 학종을 쓰면 여러분들 7, 8월달, 8, 9월달 다 끝나. 실은 7, 8월달 거의 다 끝납니다. 정해져요. 거의 다. 그럼 나 뭐해? 놀죠. 영화 봅니다. 고3 때. 근데 선생님은 추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종을 하려면 뭐 했냐면 수행평가를 겁나게 잘해야 돼. 세특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겁나게 여러분들 맨날 시험 기간만 되면 아 선생님 저 오늘 수행평가 때문에 못 올 것 같은데요. 선생님 항상 얘기하죠. 이 수능 너희들이 갈 수 있는 대학교와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수행평가가 의미가 있느냐. 의미가 없는 경우가 한 7, 80%는 됩니다. 의미가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가끔은. 근데 비추야 비추. 근데 우리 반은 다를 수는 있어. 이거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냥 선생님이 이제 일반적인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높은 데를 상향하고 높은 데를 가려고 한다면 얘도 의미는 있을 수는 있는데 실은 얘가 훨씬 더 갈 가능성은 더 높습니다. 수행평가는 교과로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이 학생부 종합이에요. 다 들어가는 거야. 수행평가, 세특, 교과, 비교과 이것들이 싹 들어가는 거야. 전반적인 여러분들이 했던 활동들. 뭐 동아리나 뭐 독서나 뭐 이건 모르겠는데 독서나 아마 빠졌다고 들었고 자소서도 빠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옛날엔 더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자소서에 막 목매여 있는 거야 애들이. 자소서 잘못 쓰면 대학교 못 가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얘는 뭐냐면 그냥 내가 받았던 성적들을 종합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 교과를 잘 봐야 된다.
왜? 여기도 교과가 들어가잖아요. 얘도 들어갑니다. 비교과는 안 들어갑니까? 비교과도 들어가요. 교과는 중심이야. 모든 학문의 중심이 교과예요, 교과. 교과를 잘해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교과로 가는데 여러분들한테는 당연히 메리트가 엄청나지. 이거 왜 수능을 안 봐도 돼? 7, 8월 때, 8, 9월 때 다 끝나, 고3 때. 그러니까 애들이 다 여기로 가려고 하는 거야. 고3 쌤들도 거기 가라고 막 등 떠밀어주고. 근데 내가 갈 수 있는 대학교가 막 예를 들어서 이런 학교다. 근데 이거로 가면은 이렇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낮은 대학교로 갈 가능성이. 근데 조금만 더 공부하면 이런 대학교 갈 수 있는데 그 몇 달을 못 참아서 몇십 년을 공부를 했는데 몇 달을 못 참아갖고 이런 대학교로 가기 너무 아깝잖아. 고등학교 쌤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뭐 선택하기를 바라는데 학원 쌤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특히 나는 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최고의 대학교를 보낼 수 있는 게 내 역할이라 생각을 해요. 보내야 되는 게. 교과는 수능도 이렇게 보고 하는. 수능도 봐야죠. 얘는 최저가 있습니다. 수능 최저가 있어요. 많은 대학교가. 그러니까 최저를 맞춰야 그 대학교를 갈 수 있는 거야. 교과가 좋아도.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11월까지 공부를 해야지. 끝까지. 그쵸. 거기다 못 맞추면 못 가니까. 그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잘 생각을 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정보는 다 오픈이 되어 있어. 당연히 거기에서 이제 걸러내야 되는 건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사실을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세요. 직접, 스스로. 나중에 그래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마지막 10번만 딱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1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건 좀 기네. 자, 보자. x 플러스 y 마이너스 2z가 0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x 마이너스 3y 플러스 2z가 0이다. 이렇게 됐어. 자, 봐봐. 표현식이 몇 개야? 2개네? 문자 몇 개야? 3개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원래는. 값을 구할 수가 없다는 뜻이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뭘로 풀어줘야 돼? 문자가 3개고 식이 2개일 때는 뭘로 풀어주는 거야? 비례식으로 풉니다. 그래서 여기 파트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연방합니다. 똑같아, 풀이 방식은. 연방하면 2개를 더해. 그럼 어떻게 돼? 4x 마이너스 2y는 0이죠. 양변을 2로 나눠주면 따라서 y는 뭐가 돼? 2x인가요? 그치? y에다 2x 대입해. 그러면 3x 마이너스 2z가 0이지. 그러면 3x는 2z. 얘를 식을 살짝 바꿔주면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z는 2분의 3x 이렇게 바꿔주는 거. 왜? 여기에서 이 풀이하는 방식은 뭐가 되는 거야? 이 풀이 방식은 뭐가 돼? 문자를 뭐 해준다? 통일시켜줘야 됩니다. 지금 여기 x 이렇게 y는 2x 이렇게 만들어줬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뭐 해야 돼? z는 2분의 3x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문자를 통일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 x 없는데요? 그냥 x는 x야. 그래서 y, z에다가 대입하면 답이 나오겠죠. 네. 이게 비례식이에요. y는 2x. 왜? y 대 x가 몇 대 몇이라는 거야? 1대 2라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그 비례식이라는 것은 그냥 전체적인 틀을 얘기를 하는 거고 y 대 x는 1대 2대 이렇게 풀지는 않아. 그냥 이게 비례식인 거야. y는 2x 이게. 왜? x에 따라서 y 값이 달라지잖아요. 정비례식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비례식으로 푼다라고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x, y, z를 다 거기다가 모조리 다 대입하면 이 식이 정리가 된다라는 게 결론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비례식으로 푸는 걸 지금 2가지를 풀었어요. 뭘 풀었냐면 이런 거. 식이 이렇게 나올 때. 그치? 지금 여기서 마찬가지야. 식을 우리가 풀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할 수 있어요. 그치? 그래서 지금 보면은 x, y, z가 문자가 3개인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근데 얘는 보면 식이 2개야. 근데 문자는 3개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비례식으로 풀어주는 겁니다. y는 2x, z는 2분의 3x, 그 다음에 x. 그래서 뭐로? 문자를 통일시켜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해? 대입하면 끝. 그 다음 계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제는 거기 유형 10번 문제가 있네.
663번까지 하겠습니다. A 단계부터 그쵸? A 단계 풀어야죠.